네, 한칼 김재원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조진웅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뭐 솔직히 정치 이슈가 아닌데 정치 이슈로 만드니까. 글쎄요, 좌파들이. 예, 그것을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가르마탄다 그러는데요. 방향은 정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진웅 사태라는 것이 우리 쪽에 윤어게인이 있으니까 민주당 좌파들이 웅어게인들이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웅어게인. 예. 그 웅어게인이 뭐 딴 게 아니고 하여튼 조진웅이가 지금 소위 그 은퇴한다 물러간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와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왜 좌파들이 이 난리냐. 야, 이 웅어게인들아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웅어게인들이 이제 하는 소리가 저 로버트 드니로도 옛날에 마약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도 대배우가 되었다. 무슨 뭐 스티브 맥퀸. 그것도 소년원 갔다 왔지 않냐. 뭐 그런 취지예요. 아니 뭐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과거를 드러내고 그것을 반성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해갔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백지영 같은 배우는 차마 참 좀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되어서 그 불법적으로 협박한 사람이 처벌도 받기도 했고 또 뭐 이경영 이런 분들도 청소년 성매매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하여튼 온갖 비난을 받고도 극복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진웅이는 다 숨겼잖아요. 지 아버지 이름 대신 쓰고. 아버지 이름 대신 쓰고 아닌 척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그리고는 온갖 좋은 배역은 다 맡아서. 의로운 척하면서. 정의로운 척 그리고 독립운동가 행세까지 하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런 선서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범죄에 연루된 범죄가 뭐 남들에게 큰 피해도 안 주고 이제 혼자 즐거워서 그 뭐 비디오를 찍거나 이를테면은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음주운전도 인사사고 없이 혼자 벽을 받았다거나 또는 뭐 뽕을 맞았다든가 뭐 즐거워서 했던 사람들이 처벌받고 뉘우치고 야 이제는 하지 마라 내 해보니까 안 좋더라 뭐 그런 사람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남에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범죄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전후 사정상 지금 언론에 공개된 걸 보면 20대 초반 그 여대생을 여러 명을 이른바 강간도 그 윤간의 그 범죄 그리고 심지어는 그 20대 초반 여성 중에 하나는 강간 후에 그 집으로 끌고 가서 돈을 60만 원 뺏어왔다. 이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게 전후 사정상 이게 조진웅이 짓이다. 그렇게 지금 막 그 보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대꾸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뭐 성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성남에서. 그래서 왜 또 하필 성남이야? 참. 하여튼 그리고 그러면 이게 그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 사람이 나와서 막 의로운 척 행세를 하니까 그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그 피해자가 차마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제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제보한 건 작년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작년이 아니고 몇 년 됐어요. 물어봤더니 조진웅이한테. 그리고 조진웅의 그 기획사 그 기획사에 물어봤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보도를 하지 못하고 그 후에 여러 번 확인 끝에 보도를 한 건데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이미 이 언론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의로운 척 한 거죠. 그러네. 거기다가 무슨 독립 유공자의 유해를 모셔오는데 특사로 가서 떡하니 앉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 사진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영화 보면서 둘이 속삭이는 장면. 예, 그 옆에는 김혜경이 있는데 이재명이는 조진웅이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 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 밑에다가 뭐 써놨는데 그 이야기하면 제가 잡혀갈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하여튼 근데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 조진웅에 대해서 이 웅어게인이 생긴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범죄 전력이 많으시고 현재도 재판을 받고 계시는 우두머리께서 잠깐 중지된. 예. 재판이 잠깐 중지된. 하여튼 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예, 저 받고는 있죠. 예. 근데 그 우두머리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좌파들이 날뛰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그 이재명이랑 조진웅이가 옆에 아주 가깝게 앉아가지고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뭐 제가 SNS는 안 봤습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네. 제가 한 2년 감옥 살 때 범죄자들끼리 만나잖아요. 예. 도둑놈들끼리 만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음에 안 걸리고 한 판 더 하나 이거 의논해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이야기 갑자기 듣고 니도 갔다 왔나 뭐 그런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붙여놨어요. 이제 그 재미로. 예, 동기라 그러잖아요. 뭐 고등학교 동기, 뭐 네. 대학교 동기보다 깜빵 제일 동기. 끈끈한 게 깜빵 동기도 제일 끈끈한 게 소년원 동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걸 거론하면 굉장히 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사진을 돌리면서 보여주는 이 네티즌들의 그 재기발랄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조진웅을 옹호하는 것, 뭐 옹호할 수도 있고 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달라는 거죠.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하지 말고 저 옛날에 했습니다. 뭐 또 누구 국회의원인가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 많던데 어릴 때 소년 근처 얼쩡거리지 않은 사람 어디 있냐고 하는데 나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물론이고 다녀도 나 소년원 갔다 온 사람 못 만났거든요. 못 만났지. 그 아주 희귀한 경우예요. 교무실에 갔다 온 애들은 좀 있어요. 꿀만 맞고 그 정도지. 아니 소년원을 어떻게 그리고 제가 검사 시절에도 소년을 보내질 않았어요. 대부분 네, 예. 135 처분이라 해서 그저 6개월 동안 가끔씩 와서 반성문 쓰고 뭐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해서 어지간하면 그렇죠. 어지간한 절도는 꿀밤 한 대 맞고 부모님한테 인계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구속되어 있더라도 예. 풀어줬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뭐 가끔 이제 뭐 패스한 것 같은데 이제 휩쓸려 가지고 네. 그럼 이제 파출소 끌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라고 학생증을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절대 가두지 않아요. 학교에 연락해서 그 훈도하는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데리고 가라 그러지. 이제 학교 가서 이제 혼나지. 그러니까 소년원을 간다는 건 굉장히 희귀하고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정말 흉악범죄. 정말 흉악범이고 그게 왜냐하면 135 처분, 2호 처분, 5호 처분, 6호 처분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처분이라는 게 그게 이제 전과 기록에는 그냥 보호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소년원 가는 경우는 아주 중범죄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조진웅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제 그 정치권에서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김재현 최고위원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여튼 정의로운 척 하지 말고 만약에 하려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연기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님과 함께 그 종북 주사파들이 계속 입법 독재를 한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그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던 것인데 우리가 입법 독재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로 저것들이 얼마나 사악한 법을 얼마나 많이 통과시켰는지를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합니다만 10대 악법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님과 함께 그 10대 악법을 쭉 한번 최고위원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선 10대 악법 중에
이것은 뭐 중요도보다는 통과되거나 통과되지 시간 않거나 시간 순서에 따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 뒤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우리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방송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송사법. 방통위법, 방송법, 방문지법, 방문진법, EBS법 뭐 이런 건데 내용은 뭐 이렇게 여러 법에 나눠져 있지만 이게 공영방송 그러니까 MBC, KBS, EBS 네. 거기에 이제 연합뉴스, 저 TV 그리고 이제 YTN까지 끌려 들어갔죠 다시 이런 저 공영방송에 사장을 추천하는데 사장 추천이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몇 명, 뭐 그다음에 정부 방통위에서 몇 명 이렇게 이사진을 구성해서 이사진에서 사장을 추천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걸 확 늘려가지고 지금 대법관 숫자 늘리려고 하듯이 늘려서 사실상 노조와 좌파 진영에서 추천위원을 많이 집어넣어서 영원히 이게 정권을 자기가 뺏기더라도 방송사 사장은 좌파들이 계속 해먹을 수 있도록 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굉장히 저희들이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것을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는데 결국은 이자들이 그냥 통과를 시키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자 보통은 방송국 내에는 좌파가 우글우글하죠 물론. 근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언론인들, 기자, PD, 그다음에 각종 언론인들 또는 방송국 종사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KBS만 하더라도 1노조, 2노조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조와 복수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특히 노조 중에서는 아주 저 우파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정권을 잡아도 함부로 못하는 게 우리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몽땅 쫓겨날 각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그리고 좀 하는데 이게 이제 영구 집권이 됐잖아요. 네. 정권이 어떻게 가든 말든 우리 언론 노련에서 방송국을 지배하니까 이 좌파들을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튜디오 안에 가면 좌파들만 있고 이제 저 기자들도 그 MBC 같은 데는 기자들이 해외 그 연수를 가면 그 나라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옛날에는 다 영어 성적 순으로 이렇게 뽑고 했는데 그거 필요 없이 노조에서 정해줬어요. 그 정도로 이제 좌파 세상으로 바꾸는 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상적인 우파적인 생각 또는 정상적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언론인들이 이제 몽땅 퇴출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상파에서는 이제 우리 자유파 평론가들은 거의 출연 기회가 원천 봉쇄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저도 다 쫓겨났어요. 예. 이게 방송사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라 해서 이 특별조치법이니까 이것은 이제 법을 통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 25만 원씩 나눠준 15만 원씩 나눠준 그 법인데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해서 대통령이 언제든지 이제 국가재정을 마음대로 뿌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인데요. 네. 이것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15만 원씩 받으면 좋은 혜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선 정부 재정이 급격히 나빠지다 보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곧 국가 부채 1,000조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국채를 자꾸 발행하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1,460원, 70원 하다 곧 1,500원 된다고 하는데 이래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네.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당장 기름 넣으러 가면 요즘 1,700원 이러잖아요. 가솔린 가격이. 근데 우리가 이게 조삼모사라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도토리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고 또 원숭이한테
야, 저 아침엔 도토리 3개 먹고 저녁에 4개 먹으라 하니까 화내지. 화를 아침에 내는데 3개밖에 안 준다고. 그래, 알았다. 먼저 4개 줄게. 나중에 3개 줄게. 이러니까 4개에 고마워한다 이건데 15만 원씩 나눠주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좀 지나면요. 이게 온 국민이 이제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들은 사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지 또 빚 갚느라고 계속 이제 정부 재정 메꿔 넣느라고 나라 살림이라는 것이 그냥 나라 살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세금을 계속 올려받으니까 네. 지금 당장 이 정권에서 법인세 올리죠. 곧 이제 저 재산세 올리죠. 그래서 사실 이 법을 막으려고 한 것은 국민들한테 뭐 돈 나눠주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국가 재정을 좀 건전하게 그렇죠. 하자는 거였는데 이렇게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IMF가 재정 위기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낼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자꾸 좌파들은 우리나라 재정은 그래도 좀 건전하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미국은 부채가 더하다, 일본은 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나라는 기축통화국가이기 자기들이 때문에 돈을 발행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래서 달러 가지고 어디 가서 써도 되고 정 안 되면 달러 대량 콱 찍어내 가지고 그걸로 전 세계 뿌려버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원화 들고 가면 사실 어디서 사회 통용이 안 되고 만약에 동남아 같은 데서 원화를 바꾸면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돈 바꾸는 것보다 엄청 손해를 봅니다. 그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전형적인 조삼모사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받고 좋아하시고 나중에 30만 원 물어내는 법. 그래요. 자, 세 번째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원래는 2022년 이것도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서 시행을 한 법인데 결국에는 뭐 특히 이제 건설 예. 현장이라든가 또는 무슨 대규모 그 산업시설 같은 데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그 업장의 사업주가 책임지게 연대 책임,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해서 구속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업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법이 없어도 사망 사고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서 사망 사고 나면 그 가해질 고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나 또 부주의라든가 뭐 그런 일이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불가항력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그걸 이제 불가항력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것을 50인 이상의 그래도 사업장에서 이제 그 소규모 사업장까지 모두 다 대상으로 하니까 사실 지금 건설 현장 특히 이런 데는 이제 그 안전 대비 비용이 훨씬 더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설 비용 자체로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게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 상승의 한 요인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 부담이라든가 뭐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결국은 자유시장 경제 자체를 무너뜨린다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그래서 그 대기업의 오너한테 사법 책임을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 그렇습니다. 경우에. 근데 이제 코레일은 그 국가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러면 저 이재명한테 책임 물어야지.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빼놨죠. 전부 다 대통령은 아니고 뭐 이제 각부 장관 코레일 사장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 그게 무슨 저 월급 사장이 뭔 그 힘이 있어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많을 텐데 일단 그냥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들 외국인은 안 하려고 합니다. 빠져나간다 그러고 예. 그러죠. 이게 원래 그 위험 분산을 위해서 외주도 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위험 분산이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노란봉투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노란봉투법이라 하니까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법인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데 그 좌파들의 네이밍 전략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 도대체 노란봉투법이 뭐냐? 뭐 노란봉투니까 좀 좋은 것 같은데 이 노동조합법 또 노동관계조정법 이런 것을 개정해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하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예를 대표적으로 자동차 그 공장의 경우에 가면 부속이 뭐
몇천 개가 되거든요. 네. 나사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부속을 전부 모아가지고 조립하는 것이 자동차 회사인데. 부속이 몇천 개면은 그 하청, 재하청 회사도 몇천 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산해 하청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 하청업체의 노동쟁의 내지 노사협의를 할 때 원청회사하고 하도록 원청회사가 책임지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하청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이제 하청업체 임금이 좀 낮다고 하면 원청업체 가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건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외국계 회사에서 투자를 못하게 할 수밖에 없고 아하. 과거 쌍용차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이나 인도에서 맡았다가 도망가는 네. 일이 바로 노사분규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때는 쌍용차 자체의 그 노사 분규였는데 이제 하청업체까지 달려들면 투자를 하겠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노동계 또는 노조의 귀족화 귀족 노조를 더 특권 계급화한다 해서 그 노동은 항상 사업자의 교섭권도 보장해주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해서 교섭 능력이 대등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조의 권리가 훨씬 커졌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예, 다섯 번째가 상법 개정안이네요. 이게 이제 그 상법에서 우리가 그 임원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대표이사 또는 임원들이 그 주주에 대해서 네. 원래 이 책임을 부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가 그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 의무로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건데 네. 주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제 책임을 묻도록 네. 그렇게 그 규정을 한 건데요. 네. 일견 들으면 주주가 당연히 권리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주주 중에서 소수주주들이 있잖아요. 네. 소수주주 중에 우리 같이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활동성 강한 소액주주 운동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네. 그런 분들도 뭐 소액주주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외국계 행동주의 그 펀드들이 행동주의 펀드들은 헤지펀드보다도 더 해가지고 지분을 소량 사놓고는 네. 그리고는 이제 회사에 요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 배당을 2배 늘려라. 안 하면 이거 우리 회사 경영권 흔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하고 특히 이제 뭐 소수주주 우대 요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배당금을 많이 챙겨간다든가 그리고 안 하면 소송을 하고 이거는 지금까지는 그냥 지분만 가지고 그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이 날뛰었는데 이제는 소송을 직접 할 수 있고 예. 사사건건 경영 판단에서 조금 그러면 주주가 너 이거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 왜 이거 투자했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영자의 그런 경영의 자율권 내지는 경영 판단 자체를 못하게 막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심화되면 단 한 주만 가지고도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그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요 세 개를 보면 그 영화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예, 조폭들이 그 이제 주인공을 양쪽에서 막 팔을 잡고 막 이렇게 해. 그리고 나서 조폭 대장이 와서 막 두들겨 패잖아. 네. 지금 우리 기업이 딱 그 꼴이야. 사실 이 법 통과되기 전에 기업인들 만나면 예. 이거 중대재해법하고 상법이 통과되면 기업 지금도 하기 힘든데 네. 정말 어렵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소기업 내지 중견기업 하는 분들은 특히 더 우리나라가 힘든 환경이거든요. 네. 대기업보다도. 그래서 그 회사를 접고 그 회사를 팔아버리고 문 닫고 가는 분들도 제 주위에도 몇 분 계셨습니다. 예, 최근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자식한테는 중소기업 안 물려준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요. 오늘 5개 학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방송사법, 그러니까 공중파라고 하는 거, KBS, MBC 그리고 EBS 그리고 연합통신 뭐 이런 YTN도 이제 YTN 포함해서
이런 법을 영구히 좌파들이 장악하겠다고 하는 목적의 법이다. 그다음에 그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 이거는 그야말로 돈 풀어가지고서 표 살려고 했던 그 악법이다.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이사충실 의무 확대한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들이 밀어붙일 때 거부권 행사하면서 막았던 그런 법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이 지금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 제조업 뿌리는 중소기업인데 이 뿌리부터 무너지는 것이 모든 제조업 현장이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중국은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전기요금이 사실상 국영기업체는 거의 0에 가깝도록 지원이 됩니다. 원전을 많이 만들고 해서. 근데 우리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10년 동안 60% 올랐거든요. 예, 부담이 엄청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았는데 네, 가정용보다. 예,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탈원전하면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업 활동하는 것을 지금보다 더 옥죄면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 악법들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한 건데 뭐 좌파 정권이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해버렸죠. 예. 오늘은 이제 10대 악법 중에 요 5번째 악법까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주 우리 한 칼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그 정치 관련 악법들이 또 사법 관련 악법들이 또 줄줄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대부분 통과가 안 됐거나 아직 시행이 안 된 법들인데 이게 통과되면 이제 완전히 좌파 세상이 되는 법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 주시죠. 고성국 박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우리 자유우파 또 보수 진영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얼마나 어려운지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 열심히 싸우고는 있으나 늘 부족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한 칼 김재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